자, 수학학 01 집합의 뜻과 표현 02 집합의 연산이에요. 개념이 두 단원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같은 집합에 대한 개념이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우선 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집합이란 무엇이냐?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때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집합은 모임인데요.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남학생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될까 안 될까? 되지. 확실히 남자 있잖아. 여학생들의 모임 집합이 돼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은 나 착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도 이제 가끔 나쁠 때 생각나고 아리까리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주관적인 기준은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집합은 항상 누가 보든 확실히 객관적이어서 딱 이만큼 이렇게 얘기할 때만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부터 채우도록 할게요.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키가 누구한테는 야 2m가 넘어야지 크지. 누구는 야 2m 60만 되면 크지라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이런 건 객관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집합이 안 돼요.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자, 뭐 3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주관적인 것들이라서 집합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크긴 큰데요. 가장 큰 요런 말 들어가면 얘는 집합이 돼요. 왜냐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큰 사람의 모임 이러면 집합을 말할 수 없지. 근데 가장 큰 사람의 모임 이러면 키 세워놓고 제일 큰 난가? 예, 농담이야. 예, 제일 큰 사람 하나가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이 되면 가장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집합이 됩니다. 뭐뭐보다 큰 뭐뭐 이런 표현도 집합이 돼요. 3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4, 5, 6, 7, 8, 9 땡땡땡 집합되겠죠? 예. 뭐뭐보다 작은 이런 표현도 보통 집합을 만들어냅니다. 자,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하지만 실제 문제 나왔을 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딱 보고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아? 요걸 좀 판단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요 맨 아래쪽에 있는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것에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 X 표하시오. 예,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1번과 3번이 문제가 똑같아. 양해해 주기 바란다. 풀어보세요. OX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OX 문제 다 푸셨으니까 네, 풀어놓고 원소 설명드린 후에 답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소라는 건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이 공간에 있는 남자들의 모임이야. 남자의 집합이야.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다 집합에다가 오시헌 이렇게 하나 딱 쓰고 끝낼 거야. 맞지? 이게 바로 뭐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만약에 B라는 집합은 여자들의 모임이다. 이러면 선생님 이름부터 해서 이제 김미애, 김수빈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 나가겠지? 요 각각의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A, B, C 이렇게. 그리고 원소는요.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수학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 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도록 하자. 대문자가 집합, 소문자가 원소구나야.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집합이라는 것을 쓸 때는 요렇게 생긴 중괄호지,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우선 보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에요.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냐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똑같아요. 집합이에요. 자,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보다 작은 소수 뭐가 있어? 소수 한번 불러볼까? 작은 소수부터 쫙 불러보자. 소수 시작. 2, 3, 5, 7. 예, 이제 얘기해보자.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없지. 그러면 얘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얘를요. 아무것도 없다라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즉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도 얘는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다예요. 오, 원소가 하나도 없어도 집합이군요. 예, 확실한 공집합은 집합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이에요. 자, 이제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집합이 있다? 얘는 원소로 A, B 요런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와,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스몰 b도 집합 A의 원소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스몰 c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예, 그런 수학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에 봤더니 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예, 바깥에 B라는 원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A는 집합 A의 원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자, 요거 가끔 이렇게 쓰는 비극이 생겨날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이라는 수하고 5라는 수가 있어요. 대소 비교하면 우리 이렇게 하지. 선생님이 보통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래요.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을 보고 와! 너 되게 크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 작은 애가 항상 큰 애를 보고 놀라서 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소하고 집합 중에 뭐가 더 큰 것 같아? 너희들이 느끼기에. 집합이 더 큰 것 같지? 그러니까 항상 작은 원소가 집합을 보면서 와! 했는데 뭐가 보여? 혓바닥이 으! 하고 보이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기호를 이용해서요. 문제를 풀어보는데 예, 2번, 3번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네. 2번, 3번 풀지 말고요. 1번, 4번, 5번 아니다. 너희는 아는 애들이구나. 예, 순간 착하겠다. 너희는 허수 다 알지? 나 허수 몰라요 하는 학생 없지? 그래, 다 풀어. 아, 그래, 숭아성이 착하겠다. 다들 수학 3반이랑 헷갈렸어요.
풀어보세요. 1, 2, 3, 4, 5 다 풀어보세요. 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 루트 2는 무슨 수라 불러 우리가 보통? 무리수. 자, 무리수는 실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는 포함돼예요. 자, 허수단위 i가 나와 있네요. i는 무슨 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허수. 자, 허수는 실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i의 4제곱 나와 있어요. 주기성이죠? i의 4제곱은 숫자 몇과 같다? 1과 같다. 1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얘는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루트 9예요. 루트 9는 몇이야? 계산하면 3. 3은 유리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므로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라는 3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은 무지 간단합니다. 뭐냐? 집합, 집합기호 선생님이 요렇게 칩니다. 라고 했지. 바로 요런 집합기호 안에 모든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 패턴이 원소 나열법으로 수를 나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제시법이란 무엇이냐? 조건 제시법은요, 집합 기호 안에다가 앞쪽에 원소의 기본적인 꼴을 써요. 그리고 짝대기를 하나 그린 후에 이 원소가 가져야만 하는 조건을 뒤쪽에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의 식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요. 원소꼴, 짝대기, 원소의 조건.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원소 나열법으로 바꾼 후에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볼래? 모든 집합은 A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고, 얘는 뭐로 나타낸 거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려고 그래. 근데 1, 2, 3, 4, 6, 12. 이 숫자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지? 12에 약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어떤 숫자가 될 거야. 숫자 하나씩이니까 원소가 그냥 x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x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약수 뭐 이런 걸 배울 때 중학교 때 자연수범위 안에서 배워놨어요. 그때는 양의 약수 뭐 이런 표현 안 쓰고 약수 이러면 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0이었는데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범위가 정수 범위로 늘어나요. 즉 음수까지도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자, 볼까? 약수와 배수의 정의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약수와 배수를 만들어내는 개념식의 구조예요. A는 BQ,
자, 즉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가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될 때 와, 얘네들이 12의 약수야 라고 우리 얘기하지. 그런데 얘네만 있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두 개 곱하면 10이 나오니까 얘네도 약수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수를 논할 때 양의 약수, 음의 약수 이제 구분을 두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양의 약수예요. 자, 이제 얘를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래. 근데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 쉽지? 자, 그러면 이제 조건 제시법을요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꼬라지가 어떤 숫자래. 그지? 숫자 하나래. 그런데 이 숫자는 이 등식을 만족시킨대. 와우! 이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니까 5, 2,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요 위에다 붙이셔야겠죠? 즉 얘는 x-5,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의 값 구하면 5 혹은 x의 값 구하면 마이너스 2. 맞아요. 예, 요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은 5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써줄 땐, 아이고, 5다. 예, 5, 마이너스 2.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5하고 마이너스 2를 그림 안에 그냥 그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 아래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자, 여백에 선생님이 개념을 하나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요게 개념 표시예요. 새로운 개념을 하나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는 2, 3, 5, 7이라는 이런 구조의 식이에요. 자, 그리고 B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요, X바, X는 0, 2, 3, 1 이하 2이고 X는 실수야 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랍니다. 자, 이제 비교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보자. 자, 저기 위에 선생님이 원소나열법을 적어놨고 아래 조건제시법을 적어놨어요. 자, 너희들은 원소나열법이 좋아, 조건제시법이 좋아. 딱 보기에 제가 쉽고 더 만만해 보여 이런 것들. 원소나열법이 좋다. 조건제시법이 좋다. 한 명도 없죠. 이 녀석을 봤을 때 우리의 감정은 깔끔하다. 완전 상쾌해. 기분 좋아. 완전 명확하잖아. 좋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얘를 봤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떠냐면 적어는 놨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도 있고 뭔가 답답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수학자들은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제시법을 만든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조건제시법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지 얘네들이?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기에 수학자들은 되게 고약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식을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식화시킨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야. 즉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만든 건 아닐 거라는 얘기야. 즉 조건제시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수학자들도 이거 좋아해요. 깔끔하고 상쾌한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이런 지저분한 애를 만들었어. 왜? 얘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조건제시법은 어떤 경우에 필요했을까? 어떤 경우에 필요했다?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었다예요. 질문 나갑니다. 어떤 경우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했다는 바로 그 경우란?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거.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다 너무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한번 얘기해 볼까? 자연수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무수히 많지? 근데 선생님은 그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해 볼까? 1, 2. 미쳤나봐. 저 언제 쓰려고? 3 쓸 수 있어. 끝. 이게 자연수 전체 집합이에요. 무수히 많은 건 이런 식으로 규칙성만 있다면 표현해 버릴 수 있어요. 걔는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학자들은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 제시법을 만들었을까? 여기에다가 답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실수의 뭐뭐뭐 때문에. 자, 두 번째 배운 사람들 있잖아. 실수의 뭐뭐뭐 때문에. 그래. 연속성. 그렇지. 자, 실수의 연속성 때문에 조건 제시법이 사실은 탄생했어요. 실수의 연속성 때문에. 헉, 연속성? 이게 뭔 개념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조건 제시법을 선생님이 한번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볼 거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야. 제일 작은 수부터 써볼 거다. 0. 그치. 이제 0 옆에 있는 실수 쓰면 되겠다. 0 옆에 있는 실수 뭔데? 0.000. 0 옆에 있는 실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실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0 바로 옆에 있는 실수 하나조차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수의 연속성이에요. 즉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이 불가하다. 원소나열법 표현 불가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첫 수업에서요. 고등수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살짝 배우게 된 거야. 고등수학.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네. 이산, 연속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어디에서 쓰이는 말이냐면 이산가족. 너 이산가족 뭔지 아니? 알지? 예. 이산가족 상봉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산가족이 어떤 가족들인데? 떨어져 있는 이에요. 예, 이산이라는 말은요.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붙어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수학에서. 예, 이산은 떨어져 있는, 연속은 붙어있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얘가 되게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이산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숫자의 대표적인 예는요. 자연수나 정수입니다. 연속과 관련된 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실수예요. 그래서 얘가 실수의 연속성인 거야. 실수는 자기네끼리 쪼닥쪼닥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숫자를 읽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연속의 개념이에요. 반면에 자연수나 정수는 1 옆에 있는 자연수 2, 3, 4 하고 다 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떨어져 있는 수는 읽을 수 있지만 붙어있는 수는 옆에 있는 수를 읽어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개념이 뒤에 가서 무슨 개념으로 발전하냐면요. 함수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얘는 수열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수학에서 여러분이 시그마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요. 인테그럴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과 연속은 사실은 수학 전반에 걸쳐서 쫙 두 개씩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 이산 수학, 연속 수학. 알겠나? 예, 이런 큰 주제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살짝 맛봤다? 연속이라는 개념, 붙어있다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살짝 맛보고 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됐죠? 여기까지 필기 모두 끝나셨나요? 지우고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보도록 하겠다. 잠시만요. 자, 우선요, 첫 번째 유한집합, 무한집합. 무슨 뜻 같아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 집합? 유한개인 집합인 거고. 자,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한집합, 무한집합 외에 선생님이 아까 살짝 가르쳤던 거 요런 집합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 요런 집합 무엇이라고 부른다?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집합은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냥 텅 빈 집합기호로 표시하고요. 공집합은 분류상 유한집합에 속할까? 무한집합에 속할까? 유한집합에 속해요. 공집합의 소속은 유한집합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유한집합 찾아보세요. 그래서 유한집합은 몇 번인데 몇 번? 3번. 혹시 또 다른 답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다 3번만 나왔나요? 3번. 네? 3번이니까. 또 다른 답 있어요? 3개. 3개예요? 3개예요? 아, 몰라요. 몰라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답은요 3번이에요. 자, 우선 보자. 얘 땡땡땡 2, 4, 6, 8. 여기 짝수집합이네. 무한집합이네. 판단되시죠? 자, 요 녀석의 수학적으로 2n-1의 의미 뭐야? 2n-1은 수학에서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2n은 짝수, 2n-1은 홀수. 그러므로 n자리의 자연수 넣어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1, 3, 5, 7, 땡땡땡. 그러므로 자연수가 무한계니까 x의 값도 무한계가 돼서 얘도 무한집합 되겠네요. 자, 가장 작은 자연수 하나밖에 없지? 집합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유한집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 무슨 식인데? 부등식이지.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에요. 자,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변형시킨 후에 풉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은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2차 부등식의 해법은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제곱식으로 변형. 요 세 가지요. 깔끔하게. 근데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x-1, x 플러스 1이에요.